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제가 매일 아침 시황 방송을 하면서 좀 주식에 필요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오늘은 이 시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. 이 영상은 좀 퍼날라 주세요. 저 아는 분들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다가 조금 이렇게 공유를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뭐 좀 이 생각을 좀 물론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알면 훨씬 더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, 뭐 거기에 와 닿고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, 또 이런 이 영상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, 그쵸?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어제,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.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경향신문 쪽에서, 뭐, 대통령께서,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10억으로 현행 유지하는 거를 좀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. 청와대 쪽에서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죠. 그분은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사실무근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거 조금 답답합니다. 그 처음에 경향신문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었어요. 아, 국민들을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 오보다라는 뉴스, 그 뉴스를 듣고 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. 자, 한 가지, 우리 전 정권이 국민들 손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. 이게 왜 무너졌습니까? 전 정권에 있던 그분들이 뭐 우리들 돈을 뺏어갔나요? 우리들 먹을 걸 뺏어갔나요? 그렇지가 않아요. 국민들 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, 뭐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이 뭐 거의 국정농단을 하고, 그 다음에 세월호 저 침몰됐을 때 애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머리 만지고 있었다. 뭐 이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? 그 결과 그 전 정권이 무너졌어요. 현 정권이 이뻐서 찍어준 건 아니죠, 솔직히.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 정권을 지난 정권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해서 현 정권에다가 표를 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근데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이뻐서 그렇게 해준 건 아닙니다, 솔직히. 전에 사람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. 자, 이거 대주주 양도세요.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?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. 공평과세다. 좋아요. 공평과세 해야죠. 그런데 공평과세라는 거는 그 뭐 수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뭐 건보료 한 푼도 안 내고 뭐 그랬던 분들, 그리고 또 뭐 잘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세금은 요만큼 내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 걷는 게 공평과세고요. 자, 이거는 공평과세가 아니에요. 왜? 이걸 함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죠.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공평과세가 아니라 다 죽이는 짓입니다. 왜 이걸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정말로 이해 자체가 안 가요. 자, 이 양도세 관련해 갖고 전에부터 좀 많이 영향이 좀 많이 있었죠. 많이 영향이 있었습니다. 자, 이거 하나금융투자에서 화면에 나오는 자료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예요.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 양도세 얘기 나온 게 2015년도 말, 그때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 양도세 도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. 자, 근데 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대주주 양도세를 25억에서 15억으로 내렸었어요. 15억으로 내렸었는데, 그때 대상되는 금액이, 여기 보면 신규 과세 대상자, 저, 보유 주식액,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이걸 100%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,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, 뭐,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사를 많이 해서, 그렇게 나온 그런 보고서일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
2017년도에 25억에서 15억으로 내렸을 때 대상 금액이 7조 2천억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2019년도, 그러니까 작년이죠. 이 양도세 대상 금액이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렸을 때 그때 해당되는 금액이 5조 정도였어요. 자, 끔찍합니다. 현재 10억에서 3억으로 내렸을 때 올해 말 기준이게 되겠죠. 41조 6천억이란 금액이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에요. 물론 뭐 이걸 읽어보면 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.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잡고 있으면 지수 자체야 괜찮겠죠. 그런데 그 안에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, 작년에 15조에서 10조로 내리면서 이게 5억 정도가 해당됐을 때, 예, 그때도 거의 3조 정도의 물량이 쏟아졌어요. 그럼 반 이상이 나온 거죠. 저 41조 중에 반 정도만 잡아도 20조 정도의 물량이 쏟아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타격이 크겠죠. 코스닥 쪽에 뭐 한 16조 정도 해당 금액이 16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 8조 정도가 만약에 시장의 물량으로 출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. 정말 끔찍한 그런 경우예요. 자, 그러면 진짜로 영향이 있었냐? 이 부분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저 코스닥 시장, 뭐 코스피 시장은 일단 규모가 크니까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. 자, 저때 2017년도에 아까 그 7조 2천억 정도 됐을 때 그때 시장입니다. 보시게 되면 자, 요게 2016년도네요. 2017년도로 한번 가볼게요. 2017년도 12월 달로 돌아가서 보면요. 자, 쭉 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, 여기 나오네요. 자, 보시면 이때가 11월 말 하순께 그때 고점을 찍죠. 자, 이때 지수가 800포인트였습니다. 800포인트였고 12월 달 내내 한 달 내내 이렇게 고생을 시키죠. 그리고 12월 말 정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자, 여기가 800포인트였어요. 여기가 740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자, 뭐 한 대략 보게 되면 뭐 한 60포인트 정도? 그 정도를 까먹은 셈이죠. 자, 그러면 뭐 한 8% 정도 되나요? 88에 64, 78, 뭐 7점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. 자, 그 물량들,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약 7점 몇 프로 정도, 그 정도의 지수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. 자, 그리고 한 달 내내 시장을 고생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. 자, 그러면 작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작년도도 대주주 양도세가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간 그런 해니까요. 자, 작년 같은 경우도 자, 보시게 되면 여기네요. 자, 이때는 또 시장이 갈수록 점점 영악해지는 게 저 때는 11월 말부터 좀 되게 좀 안 좋았었죠. 2017년도에는. 작년에는 11월 중순 정도부터 시장이 고생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또 680포인트대에서 62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또 한 60포인트 정도, 10% 정도를 그냥 반납시킨 모습이었어요. 자, 이렇게 두들겨 맞았죠. 그런데 중요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 금액이 5조밖에 안 되던 때였습니다. 기껏 시장에 나와봤자 3조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런데도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저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불보듯 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야, 이거 조금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 일단 다 팔고 12월 달에 남들 다 죽었을 때 그때 주식을 다시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줄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. 계속해서 영향을 줄 그런 사안은 아니고 올해 말 정도까지에 국한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자, 이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? 물론 뭐 좀 빨리 현명하게 그렇게 대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말쯤 돼서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뭐 이거 냉정하게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라면
저는 시행이 되면 12월 말 정도에 정말 큰 기회를 또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? 못합니다. 뭐 그러자면서요. 뭐 경기 관련해 갖고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. 좋죠. 예, 잘한 겁니다. 그리고 또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라 이런 주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장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 내수 회복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자, 그리고 이 세수 증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과세를 한다. 물론 뭐 금액이 크신 분들 과세를 한다. 이거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.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라면 맞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되 일반 다른 서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정말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금액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. 뭘 하자는 얘기인가요? 그리고 이게 세수 증가 효과가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다 팔아서 종목당 3억 이하로 맞춰 놓으려고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이 위축이 돼서 증권거래세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뭐 잡으려는 토끼는 잡지도 못하고 또 이 돌 던지다가 팔만 빠지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. 세수 증가 효과 없을 겁니다.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 자, 내일하고 모레 기재부 국감이 있죠. 22일하고 23일 날 기재부 국감이 진행 중인데 기재부 쪽에서 국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합니다. 여기서 뭔가가 좀 그런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. 지금 아까 전 정권 말씀드렸었죠. 그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 뭐 그분들이 저한테 따길란데 때렸나요? 아니에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데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, 해서는 안 될 일,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전 정권이 몰락을 한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라면 전 정권이 한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, 이게? 다를 일이 없어요. 저도 지금 뭐 전 정권이 싫어갖고 현 정권을 지지했지만 현재 지금 이런 사안들을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좀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일시적인 거야 그냥 지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. 저는 저 나름대로 상황 봐서 안 되면요 다른 기회를 노릴 거예요. 한 발짝 물러나야죠. 다른 기회를 노리고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돼 갈 것 같다라면 있는 주식 싹 다 팔 겁니다.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말 정도에 남들 다 죽었을 때 지금 이 시장이 좀 나아져서 얻는 이득보다 그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 그렇습니까? 그렇지가 않아요. 제발 좀 벼룩이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간 다 태우는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저 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, 오늘은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 해외 뉴스만 간략하게 짚어보고 좀 오늘 방송 마감할게요. 자, 뭐 부양책 관련해 갖고 펠로시하고 문희신한테서 둘 다 좋은 얘기가 나왔죠. 자, 펠로시가 부양책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저 스티븐 문희신 미국 재무장관은 좋은 단계로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데드라인을 정했었죠. 저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48시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선 전에 합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, 한 발 물러났어요. 일부 좀 진척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나온 거겠죠. 자, 뭐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눴다. 근접했다. 뭐 협상을 내일 정도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 시장 쪽, 좀, 장중에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. 자, 우리 미국 시장, 그래프만 간략하게
차트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요 일중 흐름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보시면 이 나스닥 10분봉입니다.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. 뭐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부양책 뭐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, 그 얘기 때문에 쭉 올랐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, 아무래도 이 막판에 밀리는 모습은 그런 거였죠. 야, 얘기는 잘 돼가고 있다는데 진짜 잘 돼가는 거야? 그런 조금 불안감들, 그런 거에 의해서 매물이 좀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는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요거는 그저 미국 쪽에 직접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미국 지수 선물을 보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늠을 해 보시면 돼요. 만약에 미증시 선물이 갑자기 좀 뭐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, 이렇게 되면 부양책에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, 이렇게 미러 짐작을 하시면 될 거고요. 또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온다라면 잘 진행돼 가고 있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이 또 지금 뭐 얘기를 더 해도 뭐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던 것들 다 얘기 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은 좀 지인분들, 아는 분들, 그리고 뭐 단톡방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 뭐 그런 데다가 좀 공유를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